예, 보신 것처럼 중국 당국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면서 이 선수 생활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중국과의 2차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손준호 선수가 이제 구속 수사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는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국과의 24세 이하 선수들이 평가전을 치르는 날 또 이런 소식을 함께 전달하게 돼서 저도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 날 이미 한번 구류가 됐습니다. 임시 구속이 돼서 비국가 공작 인원이라는 비공무원 관련된 이제 비위 사건인데요. 지금 중국이 반부패와 관련해서 엄청난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준호 선수가 지금 감독이었죠. 전 산둥 감독과 함께 그런 비리의 이제 금품 수수 그런 거에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런 걸 판단을 받고 있고요. 사실 37일 동안에 좀 혐의를 이제 벗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소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속 전환이 된 거는요. 그래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 짧게는 2개월, 많게는 이제 수개월이 걸리고 아마 법정에서 또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과 함께 금품 수수라면은 뭐 어떤 혐의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뭐 이런 것에 감찰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승부 조작 관련성이 높고요. 사실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선수들이 이미 이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 외부에서는 승부 조작보다는 뭐 금품 이런 게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물론 손준호 선수가 그걸 받았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무죄 추정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칼을 빼든 거는 지금 10년 만인데요. 중국이 워낙 그 굉장히 많은 축구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해외파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중국 슈퍼리그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런데 손준호 선수 경우 같은 경우는 K리그에서 2020년 MVP를 받았었고 그 슈퍼리그에서도 MVP가 굉장히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A매치 경기에 소집돼서 벤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인데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좀 아무래도 주역이었으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이어서 주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중국 슈퍼리그 내에서 워낙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이런 좀 조작에 가담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지만 지금 감독과 현재 에이전트가 지금 또 같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손준호 선수 측은 뭐 금품 수수나 승부 조작 관여 안 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은 손 선수의 이제 향후 선수 생활 사실상 기로에 놓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호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클린스만호에서는 이 소집 명단에 올랐지만 경기를 뛰지 못해서 그 손준호 선수의 그런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엄청나게 미친다고 말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작년에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벤토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만 이렇게 조금 기용이 됐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경기까지 치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본인으로서는 영광적인 순간이었을 수 있는데 가장 영광적인 순간에 또 가장 뼈아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진짜 조금 아무 일 없이 마음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무유죄라고 나오게 되면 아마 선수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5년에서 뭐 중국 현지에서는 5년에서 1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 아시안게임 대표팀 중국과의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TV조선은 이제 8시 반부터 생중계를 하는데요. 자, 지난 1차전이었죠. 자, 부상을 당했던 이제 엄원상 선수 결국은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부상에 네. 좀 주의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그날 경기를 보셨으면 정말 약간 화가 나서 진짜 이렇게 계속 이걸 참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경기장에서 악하는 비명 소리가 정말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입니다. 사실 중국 경기가 이렇게 치열한 거는 사실 평가전이기 때문에 평가전 친선 경기라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그런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엄원상 선수가 오른쪽 인대 부상을 입었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부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 말이죠. K리그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K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냉가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마 이선도 뭐 이선 선수들도 다양하게 그래도 경기가 친선 경기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서 선수를 어쨌든 최대한 보호를 하고 선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큰 문제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한선홍 감독 본인도 이제 과거에 중국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월드컵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때도 하필이면 중국이어서 그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엄청난 큰 부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별 경기를 하나도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선수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TV조선이 이제 8시 반부터 이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 자, 오늘 2차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번 황선홍 호의 좀 뭐 소득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좀 앞으로의 미래 한국 축구를 짊어갈 그런 인재들을 발굴한 것도 약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매치 경기에서 저희 또 화요일 날 TV조선에서 중계를 하죠. A매치 경기에서 지난주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이강인 선수가 또 와일드카드로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이강인 선수의 특별한 재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평가전 통해서 이제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도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황선홍 대표팀 감독은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는 K리그에서 이제 올라온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뭐 1선, 2선 상관없이 굉장히 기량이 한창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종 점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좀 많은 걱정은 됩니다. 좀 부상 안 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너 축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